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비가 역수가에 학당을 열은 노식선생 밑에 입문을 해서 공손찬이하고 같이 학문을 연구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비는 15세에 노식선생의 그 역수가에 있는 학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식 그 대학자 선생은 낙양 황궁에서 대학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마음의 병을 얻어서 잠시 휴양하러 탁현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마음의 병은 뭐냐면 지금 영제는 황제가 매관매직을 나서서 하는 거예요. 태수나 목이나 군의 현령들 이렇게 내려보낼 때는 외상으로 내려보내고 돈을 받는 겁니다. 이건 그 학자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황제가 이렇게 매관매직을 한다는 것은 고서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노식 선생은 이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간언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간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십상시들이 영제를 딱 끌어안고서는 그 간신들이 이빨린 소리를 하니까 영제의 귀에는 옳은 소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상시들도 자기들 사리사욕을 취해야 되니까 영제를 딱 이렇게 뒤에 얹고서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제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잘합니다. 황제 성군입니다. 이러니 영제는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성군이 하는 일인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식 선생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탁현에 잠시 휴양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탁현에 있는 그 유력자들, 지사들은 대학자 노식 선생이 내려왔는데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좀 가르치게 해야 된다. 대학자 밑에서 학문을 배웠다는 그 긍지 하나만으로도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최고 재력가 소상이 앞장을 서서 역수가에다 초당을 짓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노식 선생 밑에 그 학문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을 각 군현에서 한 명씩 해가지고 우선 10명을 뽑게 됩니다. 그래 그 노식 선생이 그 각 군현에 아주 유력제들한테 그 편지를 띄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탁현에서는 이 누상촌에 유원기 그 유비의 큰아버지한테 그 노식 선생한테서 편지가 옵니다. 내가 이렇게 학당을 열게 됐으니 그 누상촌에서 가장 앞날이 촉망되는 젊은이를 보내주시오. 또 요서군 태소한테 그 편지가 갑니다. 그래서 그 10명을 가려 뽑아서 그 학당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비하고 공손찬이는 또 마침 룸메이트로 같은 방을 쓰게 됩니다. 그 10명을 뽑아서 2명씩 이렇게 각 방에 넣어갖고 5개 그 방에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공손찬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공손찬이는 그 할아버지도 녹봉 이천석의 현령이었고 아버지도 녹봉 이천석의 현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손찬이 어머니가 그 오한족 그쪽에서 잡혀온 포로
였습니다. 그래서 노비로 팔렸다가 요 머리가 명석하고 또 뛰어난 재주가 있어요. 그 약재를 다루는 그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봉탕을 기가 막히게 끓입니다. 그런데 이 공손찬이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 용봉탕을 계속 그 복용하는 건강을 위해서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비를 데려온 겁니다. 공손찬이 어머니를. 그러다 공손찬이 아버지한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손찬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 공손찬이는 천비, 어머니가 천비입니다. 천민.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그 배다른 형들한테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조금 그 6살, 7살 요 무렵부터 계속 그 놀림을 받는 거예요. 그 공손찬이가 하루는 어머니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기운이 세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어머니한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럽니다. 그렇게 기운이 세지려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공손찬이가 그러면 나 이거 용봉탕 먹을래요. 그래서 그 공손찬이 어머니가 공손찬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대인, 그 찬이가 이 용봉탕을 먹는다고 하니 찬이한테 마땅한 그 용봉탕을 끓여서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손찬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그 좀 약하게 어른들이 먹는 것보다는 그 조금 약하게 해서 찬이한테 공손찬이한테 맞도록 이렇게 약을 조제해 가지고 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약재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천민이로 그 끌려왔지만 전쟁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전에 일에 대해서는 절대 입을 열지 않지만 아주 그 지식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공손찬이는 8살 때부터 계속 이 쓰디쓰나 엄청 씁니다. 그래서 그 보통 아이들은 입에 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쓴데 공손찬이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처럼 힘이 세지기 위해서 눈을 딱 감고 먹습니다. 그 어머니가 봐도 대단합니다. 그래, 너는 앞으로 뭔가 일을 하겠구나. 너희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를 이어서 너도 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지극정성으로 요 용봉탕을 끓여서 공손찬이한테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손찬이가 15살이 됐을 때 15살이 됐을 때는 구척 장신이 됩니다. 그래서 근동에서는 공손찬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력으로. 그 형들이나 형들 친구나 그 근동에서 좀 그 힘께나 쓴다는 그 친구들도 전부 공손찬이한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공손찬이 별명이 요서의 호랑이 공손찬, 이렇게 그 별명이 나오게 되는데, 공손찬이는 어릴 때 그 억압을 받던 그 울분을 분출할 그런 그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15살 때부터 17살 때까지는 요서뿐만 아니라 유주군, 그 연주군 그 일대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협객을 자부합니다. 여튼 불량배가 나타났다, 불량배가 있다 그러면은 요서의 공손창이다 이 한마디에 머리를 땅에 박지 않으면은 머리가 박살납니다. 그런데 이 공손 가문이 이쪽 동북방에서는 가장 유력한 가문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현령을 지냈고 아버지도 현령을 지냈기 때문에 이 요소의 관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손찬이가 잡혀가도 정당방위로, 요새 이야기하는 정당방위, 이놈은 상대방은 아주 그 불량배다, 죽일 놈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관에서 해야 할 일을 협객이 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협객이라고 하면은 알아줬습니다. 그래서 협객들은 그 불량배들을 혼내킬 수 있는,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법 위에 협객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손찬이는 17살 때까지 그 동북방을 거의 돌아다닙니다. 저쪽 오한족 있는 데까지도. 그래서 오한족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이때 이렇게 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17살 때 그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얘가 너무 이렇게 나대고 다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서당에 보내든지 독선생을 한 명 해가지고 훈장을 들여서 학문을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무력에만 치우치면은 나중에 좋지가 않습니다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손찬이 아버지가 서당에는 못 보내고 독선생을 들여다 놓고 학문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손찬이가 춘추를 배우다가 형가에 대해서, 협객이죠. 그 전국시대의 협객, 진왕을 죽이러 갔던 그 형가, 거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손찬이가 그럽니다. 내가 여기에서 학문을 이렇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협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천하를 주유하면서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또 아버지한테 대인, 그 공손찬이가 천하를 주유하면서 이렇게 배우겠다고 하니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손찬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오. 그때는 책상머리에서 공부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천하를 주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공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하를 주유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엄청 고된 일이에요. 여행은 집을 떠나면, 지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면 무슨 고생이다. 그때는 더했죠. 걸어서 천하를 주유해야 되니까 잘하면 배를 탈 수가 있고 안 그러면 걸어 다녀야 됩니다. 목검 하나, 딱 칼 하나 뒤에 개나리 붙임 속에 칼 하나 넣고 천하를 주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들을 찾아서 무인 집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또 그 무인한테서 무술을 좀 배우고 공손찬이 무술을 또 가르쳐주고 그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 사람하고 이겨야 됩니다. 이게 그 목검으로 시합을 해서 이겨야 숙식이 해결이 됩니다. 지면은 안 됩니다. 지면은 쫓겨납니다. 그런데 공손찬이는 가는 곳마다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마을에는 그 집성촌이 돼 있어가지고 집성촌에는 또 가전 비학이 있습니다. 그 무술에 대한, 안 그러면은 또 뭐 그 의학에 대한 그런 가전 비학이 있는데 그것을 또 가리키는 사람들이 별도로 그 집성촌에는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그 대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숙식이 해결이 되고 온 사람이, 이긴 사람이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동안은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고 싶을 때 떠나면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마을에 가서 또 거기에 가서 집성촌에 들어가 가지고 또 무술 선생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그 천하를 주유하면서 배우러 왔는데 무술 시합을 하겠소. 그러면 또 이제 그 선생이 지적해 주는 그 제자하고 무술 묶음 대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은 머무르고 싶을 동안은 거기에서 머무릅니다. 그 다음에 또 떠나면 됩니다. 지면은 바로 쫓겨납니다. 실력도 없는 친구가 이렇게 천하를 주유한다고 왔느냐면서 약간 비웃음 비슷한 적이라면서 쫓겨납니다. 그렇지만 이기면은 식사대접을 받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자기가 또 그 선생의 제자들한테 내가 아는 것을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래서 공손차이는 18세에 떠나서 천하를 주유하다가 19세에 그 쇠국선을 타고 낙양지방에서 그 주유하다가 쇠국선을 타고 와서 그 유비가 그 곤란한 주경에 있을 때 그때 마침 공손찬이가 지나다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은 공손찬이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요서의 공손찬이다 소리가 끝나자마자 머리를 땅에 딱 댑니다. 안 그러면 머리가 날아갑니다. 용커 없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손찬이는 이렇게 천하를 주유하면서 다 이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게 막 그 어깨가 탁 올라가면서 그냥 막 의시되면서 천하에 나를 이길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하고서는 맞는데 그 세곡나루에서 화타를 맞는 겁니다. 화타를 만났어요. 그 임자를 만난 거죠. 그 저기는 공부하는 부류는 틀리지만은 그래서 화타가 유비를 그 치료하고 그 깨어나게 하고 또 가서 유비 어머니에 대해서 그 병증을 없애면서 딱 몸이 정상인보다도 더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는 그 진지함, 성실함, 거기에 임하는 자세. 그 공손찬이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세상에는 무술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은 저렇게 해야 된다. 저런 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머리에 필이 박힌 겁니다. 딱 번갯불처럼. 그래서 고향에 왔는데 고향에 그 요석은 태수의 아들이 공손찬이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큰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태수 아들이 딱 공손찬이를 보니까 이 천하를 2년 동안 주유하고 왔다고 하는데 태도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태도도 공손찬이가 그 천하 주유 떠나기 전에 18세 초반에 대하던 태도하고 19세 지금 갔다 와서 나를 대하는 태도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예의가 발라졌고 어른들한테 대하는 태도, 동네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 그래서 공손찬이하고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은근히 떠봅니다. 공손찬이한테는 아직 그 마음에 든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석은 태수 아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 친구 공손찬이라고 알죠? 알지. 그 개망난이 그 녀석 아니냐. 협계라고 하고 다니면서 그냥 막 불량배들 머리나 날려버리고 그 뭐 의시되면서 다니는.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공손찬이가 2년 동안 주유를 떠났다. 천하 주유를 하고 돌아왔는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어떻게 달라졌는데? 아버님이 직접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요서군에 임시직, 그러니까 말하자면 급사 임시직이 벼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공손찬을 갖다 앉혀놓고 일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래서 아버님이 아주 느낌이 좋으면 내 동생 배필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네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변했느냐 하면서 그 요석은 태수가 놀랍니다.
그 유석은 태수도 공순찬이를 평상시에 이렇게 해서 잘 알거든요. 놀러 왔고 그 동생 저 아들하고 친구고 또그 집성촌에 태수가 또 자주 갔었으니까 그 보는 게 있었고 전 또 거기 그 여론이 그 공순찬이는 아주 그냥 무력을 앞세우고 뭐 해가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머리통을 날리고 그런 걸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요 태수가 그러면 네가 내일 한번 데려와 봐라. 그 군청으로 데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한번 그 면접을 해보고 관리로다가니 이렇게 뽑으마. 이렇게 해서 상의가 됐습니다. 태수 아들이 갑니다. 가가지고서는 지금 저기 군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네가 잠시 거기 가서 좀 일을 해줬으면 우리 아버님이 엄청 도움이 되겠다. 거기가 아주 그냥 그 어려운 자리인데 네가 좀 가서 거기 가서 일 좀 해줘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순찬이가 평사시 같았으면 그 전화주의를 안 하고 화타를 만나기 전 같았으면 뭐야 하고서는 얘기했을 건데 딱 거절했을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냐?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하마 해가지고서는 그 임시직 군청 일을 봅니다. 보는데 그 요석은 태수가 일을 시키면은 아주 똑부러지게 일을 합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무슨 일을 시켜도 딱 부러지게 무슨 일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딱 부러지게 요것은 요 녀석이 못하겠지 하고서는 일을 시키는데도 딱 부러지게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요석은 태수가 공순찬이한테 그럽니다. 불러놓고서는 자네 우리 여식을 데려다 저 밥이라도 그렇게 시켜가지고서는 지내겠는가. 그게 이제 그 옛날 얘기하자면은 우리 딸애를 데려다가니 그 자네 배필감으로 이렇게 하겠는가 이 물어보는 것을 그 중국 사람들은 그 문자가 우리나라하고는 틀리잖아요. 중국은 표음 문자입니다. 그 표의 문자죠. 우리나라는 표음 문자고 중국은 표의 문자. 그 글자 속에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표어 문자라고 이렇게 또 하는데 그래서 중국에 내려오는 문헌들은 읽는 사람마다 뜻이 다 틀립니다. 느낌이 그 노식 선생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공순찬이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태수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침 노식 선생한테서 그 편지가 옵니다. 이 태수한테 자 거기 내가 이렇게 역숫가에 학당을 열고 후학들을 좀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니 요소군 내서 가장 그 앞날이 뛰어난 앞날이 창창한 그 젊은이를 한 명 보내주세요 합니다. 요 태수가 이거 딸애를 이제 그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요 사위를 보내긴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딸애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야, 네 그 신랑이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노식 선생한테 그 보내고자 한다. 보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태수 딸이 또 그 깨인 적이거든요. 아주 지금 얘기하자면 현대적인 아버님 좋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응당 보내야지요. 그래가지고 공순찬이 여기 노식 선생 밑에 학당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순찬이가 와서 유비하고 이제 같은 방에서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런데 공순찬이는 하루에 3시간씩 잠자면서 학문을 연구합니다.
하여튼에 살면서 최대한도로 현실에 충실하는 거죠. 지금 내가 공부하러 왔으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노식 선생은 학문을 가리키는데 첫째가 건강입니다. 첫째가 건강, 둘째가 학문. 그런데 학문도 공자의 학문에서부터 사마천의 사기,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후한에 노식 선생보다 한 2단계 정도 앞에 세대에 허신이라고 하는 설문해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자를 해설하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대가예요. 그래서 그 세 분에 대한 학문을 주축으로 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지사지입니다. 자, 내가 공자의 학문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내가 공자 세대로 들어가서 공자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입장에서 공자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노식 선생의 가장 주장하는 바는 그때로 돌아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학문을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를 공부할 때는 또 사마천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사마천은 궁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이제 썼는데 궁형이 뭐냐면은 남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자가 되는 거죠. 그 고자가 되면서까지도 사기를 썼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기를 읽을 때는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만약에 궁형을 받았다면 나는 어떠한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그때 사마천은 어떠한 입장에서 이것을 썼는가? 그것을 노식 선생은 가장,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역지사지. 이게 노식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어머님들은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한테 뭘 얘기할 적에는 자식의 입장에서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어릴 때는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나? 지금 내가 내 자식한테는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아주 뛰어난 고차원적인 대학자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밤만 되면, 낮에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시간이 잘 가는데 밤만 되면 초저녁에도 잠을 못 잡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지금 나라는 아주 법 위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게. 허물어져 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집이 대들보가 다 벌레를 먹어가지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노식 선생이 생각할 때. 그게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새벽에 역습가에 나와서 보면 공손찬이하고 유비하고 역수 얼음을 깨고 찬물로 냉수 마찰을 하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겁니다. 공손찬이하고 유비만 보면은 미소가 대학자의 입에 걱정하는 마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머리에는 꽉 차 있지만 그래도 저 후학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는 안심해도 되지 않겠는가? 희망을 걸어봅니다. 유비하고 공손찬이하고는 새벽 2시에 깨어나서 와서 냉수 마찰을 하고 또 심신 단련, 그러니까 공손가에서 나오는 가전 번개 건법을 공손찬이는 연습을 하고, 유비는 누상촌에 황실에서 내려오는
쌍고검법, 그러니까 칼을 두 자루를 치고 그 쌍고검이죠. 그 검법을 연습을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공손찬이는 춘추에 들어있는 협객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유비는 중용에 대해서, 예서에 들어있는 중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때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매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2년 정도가 지나서 연암의 원가에서, 그러니까 그 원소 가문이죠. 원가에서 그 편지가 옵니다. 노식이한테. 우리 가문에 원소가 3년간 심효살이에 들어갑니다 하는 편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손찬이하고 유비는 노식 선생 대신으로 그 연암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그 노식 선생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그 고향에 내려왔는데 연암까지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황실에 다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자 중에서 공손찬이하고 유비를 뽑아서 그 원소가에 그 인사를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심효살이를 하게 되면은 전국에 아는 사람들한테 다 통보를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거기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가서 또 인사를 하게 됩니다. 심효살이 하는 데에 한번 그 인사를 가게 됩니다. 원소가 그 심효살이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공손찬이하고 유비하고가 그 인사차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연암에 또 폐연이 가까워서 거기를 갔다가 화타한테 또 들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주 그 유비하고 공손찬이가 용맹정진으로 학문에 깊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